안녕하세요. IT 토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모듈화, 그 중에서도 결합도와 응집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부분은 시스템 감리사에 자주는 아니지만 경년에 한 번씩 나오는 문제거든요. 근데 결합도하고 응집도가 쉽게 풀기 힘들어요. 외워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시스템 감리사에서 나왔던 결합도와 응집도 문제들을 다 간추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프트웨어 모듈화, 이 모듈화 부분에 이제 포함되어 있으니까 모듈화의 정의, 시스템을 분해하고 추상화하여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시스템의 디버깅, 시험, 통합 및 수정을 용이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설계 기법을 말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기에 이제 제가 낙서를 하기 전에 하나를 더 오픈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듈화라는 게 이거죠. 우리가 프로그램 보면 이전에 우리가 이제 지금은 객체 지향을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구조적 방법론을 썼잖아요. 지금은 객체 지향을 쓰고 있고, 맞죠? 이 부분은 프로그램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시스템 감사를 치실 거니까 그건 알고 있다고 보고, 이전에는 이렇게 돼 있죠. 스테이틱 void main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구조적으로 옛날에 프로그램 할 때 구조적으로 메인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파일을 읽고 쓰고 할 때, 자, 리드한다. 리드 함수로 호출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하고, 여기서는 리드한 내용을 이제 수정하거나 어떤 계산 같은 걸 하겠죠. 그리고 계산한 내용을 다시 라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절차적으로 프로그램 돼 있잖아요. 그때 나왔던 모듈화가 이런 거죠. 메인에서 파일을, 그러니까 이게 없다고 치면 이걸 지우고, 이렇게 모듈화라는 개념이 이거죠. 지우고, 자, 파일을 읽고 쓰고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겠죠. 자, 파일에서 곱하기 fp 해서 파일을 오픈할 거 아니야. 오픈하고, 맞죠? 여기서 오픈한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을 읽어와서 리드해서 그 내용을 계산해서 해서, 그런 다음에 라이트, 이렇게 해서 메인 함수에서 그 리드하고 계산하고 라이트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쑥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쓰니까 유지보수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를 수정해야 될 때 찾기도 힘들고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면 메인에서 다 쓰지 말고 함수를 구분하자. 그래서 펑크에서 펑크션 리드 펑크션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펑크에서 라이트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펑크션으로 다시 하나 컬크 함수를 만들어서 기능별로 분리를 하자. 그래서 여기서 리드를 호출하고 컬큘레이트를 호출하고 라이트를 호출해서 메인에서는 구조적으로 만든다. 리드를 읽고 계산하고 라이트 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구조라는 게 순서적이잖아요. 시퀀셜하게 이루어지는데, 다만 그 기능을 함수 메인에서 모든 걸 다 기능 구현하지 말고 리드의 기능은 함수 리드 함수에 뽑아내고, 그 계산하는 것은 계산 함수를 만들어서 거기에 하고, 라이트 할 때는 라이트에서 이렇게 모듈화 시키자. 이렇게 함수별로 기능을 떼자. 이걸 모듈화 시키자. 이게 유지보수하기도 편하고 수정하기도 편하다. 그래서 리드 쪽에서 어떤 오류가 생기거나 아니면
리드 쪽에서 어떤 변경이 일어났을 때 라이트나 컬크 이 부분은 보지 않고 리드 부분을 찾아서 이 부분만 수정을 하면 되니까 수정하기도 편하고 보기도 좋다 라고 해서 이렇게 모듈화 시킨 거죠. 자, 객체 지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물론 클래스로 만들겠죠. 클래스.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죠. 그래서 객체 지향에서의 모듈화는 구조적에서의 모듈화는 어떤 기능을 기능별로 떼서 함수화시키는 거, 이걸 모듈화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객체 지향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내가 자동차를 만든다 했을 때 자동차 구성 요소를 먼저 떼는 거죠. 먼저 바퀴가 있고, 그 다음에 엔진이 있고, 맞죠? 엔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 바퀴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엔진 클래스를 만들고 이 둘 간에 모듈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바퀴와 관련된 부분은 바퀴 클래스에서 만들고 엔진하고 관련된 것들은 엔진 클래스에서 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간의 모듈화를 시킬 수 있는 거죠. 하나의 기능을, 자동차를 만드는 기능을 바퀴 클래스, 엔진 클래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클래스, 이렇게 모듈화 시키는 거죠. 이게 모듈화라는 거죠. 제가 설명이 부족하지만 이걸로 해서 해야 될 게 많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펜을 해서 모듈화는 소프트웨어를 각 기능별로 분할, 컴포지션, 분할, 의미하며 컴포지션이 아니라 분할, 컴컴, 각 기능별로 분할한 것을 모듈이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의 메인 함수에서 파일을 읽고 쓰고 했던 것들을 읽는 함수로 만들고, 여기서는 읽는 기능만 포함시키고, 그 다음 라이트 하는 것은 라이트 함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분할해서 어떤 기능들을 기능별로 분할하는 거, 이게 모듈화인데, 그리고 리드 라이트를 이제 모듈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펑션. 그리고 객체 지향에서는 이제 모듈이라는 게 클래스도 모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클래스라고 클래스. 이것도 모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큰 의미에서. 함수도 모듈이지만 객체 지향에서는 클래스도 모듈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클래스 안에서 또 프로토타입이 있잖아요. 펑션이 또 있잖아요. 프로토타입, 펑션이 있잖아요. 그것들 간의 관계도 이제 모듈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좀 크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모듈이라는 게. 자, 모듈화의 장점, 뭐 이런 게 뭐 시험에 나오겠습니까만은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세분화시키는 거죠. 성능이 향상된다.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이해의 용이성 증대, 복잡성 감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메인 함수에 어떤 기능이 있는데 이걸 이 안에다 1000라인을 넣었다고 생각해요. 1000라인. 이거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얘를 모듈별로 딱 구분하는 거죠. 리드, 라이트. 각각 함수로 만들어서 이게 300라인, 라이트는 500라인. 그리고 또 라이트로 또 가면 라이트가 또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100라인, 또 100라인. 이렇게 세분화 시켜주면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쫓아갈 때 엄청 편해요. 1000라인이 그냥 섞여 있는 것보다 이렇게 함수별로 모듈로 이렇게 끊어서 딱딱하면 분석하기도 편하고 수정할 때도 편해요. 이 부분만 고치면 되겠다. 그래서 필요 없는 900라인을 볼 필요 없이 나한테 필요한 100라인만 분석해서 고치면 된다는 거죠. 소프트웨어 시험 통합 수정 시 용이성 제공. 다 같은 말이죠. 기능의 분리가 가능하고 인터페이스가 단순. 모듈화 할 때 펑션과 펑션이 나눠지면 이 두 개 간에 인터페이스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인터페이스라는 게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필요할 때 호출할 수 있잖아요. 맞죠? 호출할 때 어떻게 호출할 것이냐,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 단순화시키는 것은 이제 프로그램의 실력에 따라서 틀릴 수 있겠죠. 이렇게 구분을 한다 하더라도 설계를 잘못하면 엄청 복잡하게 인터페이스가 구성되겠죠. 여기서 인터페이스의 관점은 얘를 호출했을 때 인자값들, 넘어가는 변수의 값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모듈화 시키면 오류의 파급을 효과를 최소화시킬 수 있죠. 그런 거죠. 리드하고 라이트를 했는데 리드 부분에서 오류가 생겼어요. 그럼 이 부분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라이트는 볼 필요 없다는 거죠. 응? 모듈의 재사용 가능으로 개발과 유지 보수가 용이. 모듈을 잘 만들어 놓으면 카피 앤 페이스트가 가능하잖아요. 카피 앤 페이스트가. 응? 구조적 프로그램에서는 구조적. 응? 그 다음에 뭐 클래스에서는 뭐 재사용이 가능한 거고 뭐 이런 것들. 예. 자, 모듈의 목표예요. 모듈은 결합도하고 응집도가 있어요. 응? 결합도는 최소화시켜야 되고 응집도는 최대화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제 아까 리드 라이트 함수를 보죠. 보이드 리드 이런 함수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보이드 라이트 이 함수가 있어요. 자, 결합도는 리드 함수와 라이트 함수 간의 관계가 결합도예요. 함수 간의 관계, 클래스 간의 관계, 이게 결합도예요. 응집도는 리드, 이 함수 안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했느냐. 응집도는 라이트 함수, 이 하나의 함수 안에서 이걸 만든 프로그램 구조가 잘 돼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리드하고 라이트의 결합도는 최소화가 돼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합도가 최소화가 된다는 말은 어떤 애들이라도 리드하고 라이트를 호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결합도를 최소화시키는 것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리드를 호출하는 얘가 얘만 호출할 수 있고 얘는 호출하고 싶어도 호출 못하는 경우. 이런 거죠. 얘가 넘겨주는데 이 임자값을 받아요. 근데 이 임자값은 얘가 선언한 임자값이에요. 그러면 얘는 자기가 선언한 임자값을 리드한테 보내주기 때문에 호출하기 편해요. 근데 얘는 리드를 호출하려고 하니까 리드 함수에서 받아야 될 임자값이 없어요. 그 값을 구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 리드 함수를 쓰고 싶어도 호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얘는 똑같은 기능을 하는 리드를 다시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리드라는 함수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얘는.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기능을 하는데 인자값이 이 하나 때문에 똑같은 소스가, 똑같은 함수가, 똑같은 클래스가 2개씩, 3개씩, 4개씩 쓰는 비효율적인 코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결합도를 최소화란 말은 뭐냐면 누구나 리드를 호출할 수 있도록 인자값을 어떤 하나의 호출하는 자기 어떤 하나와 1대1 매칭시키지 말고 누가 하더라도 호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누구나 호출이 가능하도록 결합도를 최소화시키라는 거죠. 설명을 잘했나 모르겠는데 응집도는 이거예요. 리드를 보죠. 리드 함수. 리드 함수 보면 파일을 오픈하고 그 다음에 파일을 읽고 리드하고 그 다음에 리드한 값들을 어떤 처리를 할 거예요. 맞죠? 그랬을 때 이런 거예요. 응집도는 이건 거죠. 내가 만약 사인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인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좀 지우고 할게요. 너무 지저분하게 지우고 결합도는 최소화하고 응집도는 좋게 만들어야 돼요. 응집도는 이거죠. 이거요. 사인 함수를 만든다고 해요. 사인에서 값이 넘어오면 사인 값을 리턴하는 거죠. 리턴 사인 밸류를 리턴하죠. 이 함수는 사인을 입력값이 들어오면 이 값을 통해서 사인 30도 뭐 입력값이 30도가 될 수도 있고 45도가 될 수 있잖아요. 이 값만 넣어주면 사인 35도의 값을 넘겨주는 기능이에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응집도가 최고라는 거예요. 응집도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집도라는 것은 이 함수는 사인 값을 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한 거예요.
자,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응접도가 낮다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사인 45도를 넘겨줬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사인 45도의 값인데 여기에서 코사인 값도 구하고 탄젠트 값도 구하는 거죠. 그리고 리턴 값은 사인 값을 리턴을 해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인 값을 구하면 사인 값만 있으면 구하는 로직이 있으면 되는데 불필요한 코사인 값 구하는 것도 들어가고 탄젠트 값 구하는 것도 들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 거예요. 이러면 응집도가 낮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사인 값을 구하는 함수에서 왜 코사인을 구하고 탄젠트 값을 구하느냐? 이건 응집도가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딩하지 말고 사인 함수라면 사인에 관련된 작업들만 하고 코사인, 탄젠트 엉뚱한 작업 하지 마라. 그런 코드를 넣지 마라. 이 함수 안에. 응? 그 코드를 넣어버리면 응집도는 낮다. 이러면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사인 값만 구하는 로직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엉뚱한 게 없다. 그럼 이건 응집도가 높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모듈화를 시켜야 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결합도는 인터페이스 관계, 두 개의 함수 간의 관계, 두 개의 클래스 간의 관계. 응? 아니면 다른 클래스의 관계. 내가 이걸 만들었어. 사인 클래스를 만들었어. 그러면 어디서든 사인 클래스를 호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응? 어디서나 사인 값을 호출해도 사인 값을 얻어갈 수 있도록 이 함수를 클래스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잘 만든 거고 그래야지만 결합도가 낮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 결합도가 높다는 것은 1대1 관계에서 얘하고 결합도가 높다는 것은 다른 애들은 얘를 호출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결합도가 높다는 것은 이 둘 간의 결합도가 높다는 거니까 다른 애들은 이 클래스를 이 함수를 호출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합도가 높으면 안 좋다. 그래서 결합도는 낮아야 되고 어떤 클래스든 어떤 함수든 이 사인 함수를 호출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결합도가 낮아야 된다. 그래서 모듈 간의 결합도는 최소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듈 안에서의 관계는 모듈 안에서의 그 코딩은 응집되는 최대화시켜야 돼요. 사인 관련된 함수라면 사인 관련된 일만 하지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사인 관련된 일만 하도록 프로그램의 펑션을 그렇게 구성을 했다면 이건 응집대가 높다고 하는 거고 이건 아주 바람직한 코딩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듈의 기능적 독립성. 모듈이 하나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모듈이 사인 함수가 사인 클래스가 사인 기능만을 수행하고 다른 모듈과의 과도한 상호작용을 배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기능적으로 독립된 모듈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고 사인이면 사인 기능 말하는 거지. 다른 모듈과는 간단한 인터페이스만을 가짐으로 개발이 쉽고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건 뭐예요? 결합도잖아요. 결합도는 약해야 되는 거예요. 사인 값을 누구나 호출할 수 있어야 돼요. 사인 값을. 그 말인즉슨 사인에 넘어가는 이 인자값 탄젠트 사인 45도 그 플로트 사인값 이 값 이거 하나만 딱 인자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맞죠? 그래야지만 이 사인 계산할 때 어디서나 사인 45, 사인 45, 사인 45, 사인 90 이렇게 넘기면 얘를 재사용할 수 있잖아요. 만약 근데 사인을 그렇게 만들지 않고 이렇게 인자값을 뭐 플롯 사인 45 이 값을 받아. 근데 또 엉뚱한 걸 또 받는 거예요. 뭐냐면 뭐 그냥 생뚱맞게 스트링 네임을 또 받아. 그냥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그럼 누구나 사인 호출하고 싶을 때 사인 45 이렇게 호출하면 되는데 스트링 네임이 들어갔어. 이게 네임이 뭐지? 난 네임을 보내줄 수 없는데 얘는 네임을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만 얘를 쓸 수 있고 나머지 얘는 네임을 보내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사인이라는 함수를 또 만들어야 돼. 플로트 사인. 근데 이 내용이 이 안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을 또 두 번 해서 펑션을 두 개를 만들어야 돼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구현하면 안 돼.
프로그램이 무거워져.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결합도는 약하게 해야 돼요. 결합도는. 이것들을 약하게 해야지 이렇게 결합도 강하게 만들어 버리면 결합도 강한 애들만 호출할 수 있고 결합도 약한 애들은 호출을 못해. 그래서 결합도는 약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독립성이 높은 모듈일수록 모듈을 수정하더라도 다른 모듈들에게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게 그거잖아요. 내가 어떤 걸 만들었어. 어떤 함수를 만들었어. 근데 그 함수를 누구나가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어. 아주 좋아. 이런 거 정말 좋죠. 내가 하나 클래스를 만들었어. 이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어디에서든 이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똑같은 기능이 있는데 얘를 호출하고 싶은데 호출을 못하도록 만들었어. 그래서 똑같은 기능인데 나는 또 클래스를 하나 다시 클론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하나를 더 만들어야 돼. 이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프로그램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프로그램 하다 보면 이런 걸 아주 싫어해요. 이런 걸. 넘어가도록 하죠. 너무 시간 끌면 안 되니까. 자, 이제 결합도부터 하죠. 결합도. 커플링. 결합도는 뭐예요? 두 개의 함수 아니면 두 개의 클래스. 두 개라고 하면 안 되고 n개라고 해야 돼요. 이건 하나고 이걸 호출하는 애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이게 결합도가 약해야지만 어디서나 호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합도가 약해져. 결합도가 강해버리면 다른 애들이 얘를 호출하고 싶을 때 호출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얘하고 똑같은 기능을 다시 만들어서 얘를 호출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같은 기능이 두 개가 들어간 거예요. 인자값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인자값이죠. 함수를 호출할 때 그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를 호출하지 못하는 것은 사인 이렇게 플롯 사인 이 값만 들어가면 되는데 엉뚱한 또 다른 값들을 원하니까 이 함수를 호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결합도는 파라메터하고 연관이 파라메터 이런 넘겨주는 인자값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이거하고 결합도는. 그래서 결합도의 정의는 모듈 간의 상호 의존하는 정도 또는 두 모듈 사이의 연관관계를 의미한다. 두 모듈 사이의 연관관계. 두 개의 모듈뿐만 아니라 n대 1도 될 수 있는 거죠. 맞죠? 결합도의 목표는 뭐냐면 모듈 상호 간에 낮은 결합도를 추구하여 그 모듈을 호출하고 싶은 애들이 얼마든지 호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최고라는 거지. 짱이라는 거지. 오류 발생 시 전파되어 다른 오류의 원인이 되는 파급 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 우리가 프롬 짜다 보면 이런 거죠. 이것도 길어지겠네. 나 짧게 하고 싶었는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지. 우리가 프롬 짜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제일 싫어하는 경우인데 이건 거예요. 얘를 약간 이런 경우인 거예요. 내가 어떤 함수를 만들었어. 구조 생각하지 않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내가 사인을 호출한 거야. 사인을. 근데 처음 만들다 보니까 45도도 호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임이 탄 이렇게 보내준 걸 내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인 파라메터 값이 플롯 사인 값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트링 네임이 들어갈 수 있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메인 함수, 서브 함수를 만들었는데 다시 내가 사인 함수를 호출하고 싶었어. 근데 내가 45도는 내가 줄 수 있어. 그냥 줄 수 있는데 이 값은 내가 주기 힘들어. 그래서 나는 다시 사인 값을 또 만드는 거야. 그때는 플로트 사인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었어요. 근데 사인 값을 만들다 보면 A는 A 곱하기 B라는 로직이 들어가요. 여기도 똑같은 게 들어가겠죠. 똑같은 기능이니까. B가 들어가는데 이게 바뀌어서 만약 얘로 바뀌어야 돼요. A는 A 곱하기 B 플러스 1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얘만 고치면 돼요. 얘도 있잖아요. 얘도 또 고쳐줘야 되잖아요. 얘로. A는 A 곱하기 B 플러스 1. 그래서 우리가 만들 때 이렇게 같은 기능을 한 게 두 개가 생겨버리면 수정할 때
두 개를 수정해야 되고 삭제를 할 때도 두 개를 또 고쳐야 되고 이게 두 개 이런 식으로 구성하다 보면 이게 두 개만 있겠어요? 군데군데 있겠지. 이러면 통제 불가능. 그래서 사용자가 이걸 고쳐주세요 해서 고쳤는데 얘는 잘 돼. 근데 테스트해 보니까 얘에서 또 오류가 생겨. 그럼 얘를 또 고쳐. 또 고쳤는데 또 오류가 생겨. 또 거기 가서 또 고쳐. 한마디로 미쳐버립니다. 예. 그랬을 때 우리는 같은 기능을 하는 함수가 똑같은 기능을 하는 함수가 두 개, 세 개로 늘어나면 뭐 프로그래머가 아니지 그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합도는 약하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이렇게 하고 싶어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사인 45도. 그래서 그 값을 x를 받고 x에 그때 이제 네임 값을 또 처리하는 다른 함수를 만들어서 이 네임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만드는 게 올바른 코딩이라는 거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결합도는 약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오류가 생겼을 때 수정할 때나 삭제할 때나 하나만 고치면 되니까 함수 하나만 고치면 되니까 그게 하나만 고치면 되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거 하나만 고치면 모든 에러가 없어지잖아요. 자 이제 이 부분이에요. 결합도 스펙트럼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합도가 약한 거예요. 약하고 이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스탬프, 컨트롤, 엑스터널, 커먼, 콘텐츠. 그래서 콘텐츠가 가장 강해요. 그래서 안 좋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료는 이거예요. 결합도는 두 모듈 간에 아니면 1대 n 모듈 간의 관계예요. 맞죠? 모듈을 호출할 때의 관계예요. 그러면 그 관계는 뭐다? 파라미터를 말하는 거예요. 파라미터. 사인. 그래서 플로트 사인 값. 맞죠? 이 플로트. 자, 데이터는 이 플롯이 플롯, 인트 이렇게 변수 값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구조가 가장 좋은 거예요. 추천은 드리고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제일 좋은 구조예요. 스탬프는 뭐예요? 이게 플로트, 인트 이런 변수가 아니라 복합 변수들 있잖아요. 스트럭처 구조. 스트럭처. 이렇게 스트럭처 구조는 int x, int y 이렇게 구조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는 걸 넘겨줄 때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좋은 게 스탬프예요. 스탬프. 베리어블, 변수, 어레이가 들어갈 수 있죠. 어레이. 맞죠? 스트럭처 구조. 이거 넘겨주는 거예요. 인수값은. 제어는 뭐냐 하면 이건 이거예요. 인수값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인수값이 넘어가서 사인이 넘어가서 이게 if, 사인 가지고 뭐 if문 아니면 스위치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누가 넘겨준 그 값을 가지고 그 안에서 if문이나 스위치문이나 while문이나 이런 조건을 내 쓰임을 조건에 쓰일 때 파라미터가 그 안에서 어떤 특별한 조건으로 쓰여서 프로그램 형태가 결정될 때 이게 제어예요. 제어. 외부는 조금 생뚱맞는데 이건 인터럽트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OS를 호출한다든가 아니면 키보드로 호출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외부. 공통은 뭐예요? 전역 변수를 참조하는 거예요. 전역 변수를. 설명드릴게요. 전역 변수를. 내용이 뭐예요? 내용. 이것도 밑에서 설명드릴게요. 내용 보면서. 자, 그래서 이제 감리사 2015년 32번 문제 이게 나왔어요. 모듈 사이의 결합은 강한 정도. 강하면 안 좋죠? 에서부터 약한 정도. 약한 게 좋죠? 이르기까지 나열할 수 있다. 다음 보기 중에서 강한 정도. 안 좋은 것부터 좋은 것 순으로 나열된 것은. 내용 결합도. 안 좋죠? 공통. 공통이 나오면 뭐예요? 글로벌 베리어블. 전역 변수. 무조건 이거 전역 변수로 생각해요. 전역 변수. 제어 결합들은 뭐예요? 내가 파라미터를 받았는데 그 파라미터가 그 함수에서 어떤 제어적인 역할을 한다. 플래그가 된다. 뭐 if문에 뭐 제어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면 제어 결합도.
스탬프는 뭐예요? 파라미터. 자료 결합도는 뭐예요? 데이터 결합도, 파라미터. 얘는 플로트, 단순한 변수. 얘는 복합 변수, 스트럭처, 어레이. 아시겠죠? 자료 결합도는 데이터, 스탬프. 얘 두 개는 똑같은데 파라미터가 넘어오는데 자료 결합도는 플로트, 인트 이런 거. 스탬프 결합도는 뭐예요? 스트럭처, 구조가 넘어오는 거지. 어레이 구조가 넘어오는 거지. 이거죠. 제어 결합도는 넘어온 파라미터를 가지고 그 안에서 조건문이나 어떤 조건을 처리를 한다. 그 값을 가지고. 그럼 제어 결합도고, 공통 결합도는 뭐예요? 전역 변수를 내가 참조했다. 내 함수 안에서 전역 변수를 내가 가지고 어떤 작업을 했다. 이러면 공통 결합도. 내용 결합도는 제가 밑에 설명드릴게요. 네, 이거. 자, 감리사 2005년도 문제예요. 43번. 소프트웨어 모듈 간의 결합도는 무조건 약하게. 모듈 내 요소가 응집도 강하게. 그래서 응집도는 높게. 맞죠? 결합도는 낮게. 자, 감리사 2009년 44번 문제예요. 다음 중에서 소프트웨어 설계 시 결합도와 응집도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항목으로 묶여진 것은? 가장 바람직한 거. 자료 결합도, 데이터. 기억나시죠? 데이터, 스탬프, 컨트롤, 제어. 그 다음 뭐 익스터널 있는데 이건 빼고 그 다음에 콤먼. 맞죠? 그 다음에 콘텐츠. 자, 그 다음에 응집도는 펑크션, 기능적 응집도. 이거 이제 응집도는 밑에서 할 건데 우선 앞에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맞죠? 펑크션, 기능적, 시퀀스, 순서.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따 밑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거요. 자, 하나씩 해볼게요. 자료 결합도. 한 모듈이 다른 모듈을 호출할 때 필요한 자료만이 매개 변수로 전달. 매개 변수, 자료 결합도. 자, 2014년 49번 문제예요. 다음과 같은 C 프로그램이 주어졌을 때 모듈 ABC, 모듈 DF 간의 결합도. 아시겠죠? ABC하고 DF 호출 관계. 결합도와 모듈 DF의 응집도를 가장 적절하게 나타낸 것은. 자, 결합도부터 보시죠. ABC가 DF로 호출해요. 자, 호출하는데 A, B, in이에요. 맞죠? A, B, in. 그래서 X, Y, V니까 단순한 게 넘어갔죠. 단순한 게. 맞죠? 단순 변수. 이게 뭐예요? 데이터. 커플링이잖아요. 데이터. 복잡한 게 나오면 스탬프. 근데 넘어간 이건 맞아요. 데이터는 여기까지는 데이터가 맞는데 근데 넘어간 인자 중에 하나가 거기서 제어에 사용됐어요. if, v, 제어. 그러면 컨트롤로 바뀌는 거죠. 컨트롤. 맞죠? 결합도는 컨트롤로 바뀌는 거예요. 데이터가 아니고 컨트롤. 왜냐하면 얘가 이 함수에서 제어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컨트롤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결합도는 컨트롤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응집도는 아직 안 배웠는데 이제 얘가 아니라 얘의 응집도를 물어본 거잖아요. 얘의 응집도. 응? 그러면 얘도 똑같이 제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 제어 역할, 이 부분, 스위치, 맞죠? 이런 것들, 제어 역할을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건 논리적이거든요. 이건 이제 응집도 할 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이게 그래서 제어적이 됐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지금은 논리적 응집도. 네. 자, 스탬프 결합도 이건 배열 구조초에 지금 넘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스탬프. 자, 감리사 2011년 28번 문제. 다음 코드에서 함수의 결합도는 자, 스트럭처가 있어요. 근데 do something이 있는데 스트럭처를 받았어요. 맞죠? 받아서 넘겼어요. 스탬프. 맞죠? 근데 여기서 if p.x는 10보다 크다. 이게 들어가면 이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맞죠?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콤몬에 대한 게 있나? 제어 결합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제어 결합도 이거 한 모듈이 다른 모듈이 내부에서 작용하는 논리적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 제어 플래그나 정보를 매개 변수로 전달하는 경우. 위에서 설명드렸으니까 패스. 다음 상단 코드는 하단의 코드로 리팩토링 하는 것이 권장된다. 얘로 리팩토링 해야 된대요. 상단의 코드를 응집도와 결합도 측면에서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우선 결합도를 보는 거죠. 네임이 2% 제어로 썼어. 그럼 이건 컨트롤이에요. 맞죠? 우선 컨트롤이에요. 맞죠? 그런 다음에 응집도 측면에서 응집도는 또 if 스위치 이게 들어가면 이건 뭐예요? 논리적, 로지컬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컨트롤 로지컬이에요. 그래서 결합도는 컨트롤이고 논리적, 로지컬 응집도예요. 이렇게. 외부 결합도는 시험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모듈들이 외부 환경, 특수 하드웨어, 통신 프로토콜, OS 컴파일러 등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 이게 외부 결합도예요.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커먼 커플링 이게 이제 그거죠. 모듈들이 동일한 자료 영역, 전역 변수를 공통으로 조회하는 경우 동일한 자료 영역 내에 오류 발생 시 타 모듈로 오류 전파 가능성이 큰 전역으로 쓰이기 때문에 전역으로 오류가 전파되는 거죠. 뭐 그 같은 문제니까. 자, 다음 코드에서 함수의 결합도는 자, 펑션 밖에서 전역 변수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함수 안에서 전역 변수를 썼어요. 맞죠? 썼잖아요. 전역 변수를. 그럼 공통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응용돼서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이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int x, y, z는 0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시겠죠? 이건 전역 변수가 아니니까 콤몬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그 모듈들의 특징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내용 결합도 한 모듈이 다른 모듈의 내부 기능 및 자료를 직접 참조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한 모듈에서 다른 모듈의 중간으로 분기되는 경우에도 내용 결합도가 해당된다. 한 모듈이 다른 모듈의 내부 기능 및 자료를 직접 참조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이런 거 오겠죠. 이걸 뭐 클래스로 한다면 클래스 A가 있고 클래스 B가 있다고 하죠. 클래스 A, 클래스 B. 원래 클래스에서 함수를 선언할 때 프라이빗으로 선언해서 자기만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A라는 뭐고 그 사인이라는 걸 만들었다 이거죠. 여기에는 뭐 플롯이 들어가죠. 플롯 사인. 원래 이렇게 만들 때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사인 값을 바꾸실 때 get sign에서 이렇게 함수를 만들고 그래서 return sign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내주잖아요. 우리가 호출하면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얘를 파블릭으로 해버려요. 이렇게 만든 게 귀찮으니까 이렇게 파블릭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죠. b.sign은 10으로 여기서 고쳐버리는 거죠. A에서. 원래 이렇게 고치는 것은 B에서 고쳐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떤 B에서 오류가 생겼을 때 B 클래스에서 여기서 먼저 이제 검색해서 어떤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호출하는 데서 이 B의 값을 바꿔버리면 얘를 찾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런 거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코딩할 때. 아시겠죠?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죠. 응집도. 응집도는 이제 내 모듈 안에서 얘 관계예요. 맞죠? 모듈 관계. 응집도는 이거죠. 사인이면 사인 관련된 코드만 들어가야 돼요. 맞죠? 사인 함수에서 사인을 구하는 함수에서 탄젠트를 구한다든가 아니면 코사인을 구한다든가 이런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돼요. 맞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관점을 쳐다보는 거죠. 응집도는. 그래서 응집도가 강해야 된다는 것은 사인 함수면 사인과 관련되어 있는 코딩만 해라는 거지. 이 안에서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게 응집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응집도는 높아야 돼요. 결합도는 낮아야 되고 응집도는 높아야 돼요. 이 안에서의 서로 간의 끈끈한 점은 높아야 돼요. 사인에 대한 내용이면 내용만 있어야 돼요. 나머지 내용은 다 배척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강해야 돼요. 하나의 모듈 내부에 하나의 모듈 내부 처리 요소들 간의 기능적 연관성, 연관성이 커야 된다는 거지. 사인이면 사인 함수와 연관되어 있는 그 기능들만 뭉쳐야 된다는 거지. 예, 그렇게 만드는 게 좋다는 거죠. 함수를 만들 때, 클래스를 만들 때. 모듈 안의 요소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 정도, 즉 모듈이 독립적인 기능으로 정의되어 있는 정도를 말하는 독립적인 모듈. 그래야지만 사인 함수로 호출할 수 있는 거죠. 독립적으로 되어 있어야지. 사인 함수로 호출했는데 사인도 보내주고 탄젠트 값도 보내주고 뭐 코사인 값도 보내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네. 가능한 높은 응집도를 추구하여 유지보수 용이성을 확보한다. 응집도 스펙트럼, 기능적. 이게 가장 강한, 스트롱, 강하다. 강한. 이게 약한. 자, 응집도는 하나의 모듈 안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나의 클래스 안에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거죠. 기능적. 사인이면 사인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만 써야 된다는 거지. 순차적인 것은 뭐냐면 파일을 읽을 때 파일을 읽고 그 다음에 그 읽은 내용을 처리하고 다시 라이트하고 이게 순차적이라는 거죠. 순서적으로. 읽고 쓰고가 순서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읽고 쓰고가 연관돼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의 파일을 같은 파일을 읽고 그 파일을 수정하고 그 파일을 다시 쓴다는 거죠. 순서적으로 일어나죠. 순서적으로. 그렇지만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 순서적인 것이 절차적인 것도 순서적인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이게 식견설도 순서적이고 절차적도 순서적이에요. 두 개 틀린 점이 뭐예요? 순서적은 같은 기능이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파일을 읽고 읽은 내용을 처리하고 처리된 내용을 다시 같은 파일에 라이트하고. 절차적은 뭐예요? 순서적으로 이루어져요. 읽고 하고 쓰고가 순서적으로 일어나는데 읽은 파일은 a.txt인데 쓴 파일은 c.txt라는 거죠. 예를 들면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절차적이라는 게 내가 리드를 했어요. 근데 애가 리드할 때 오류가 생겼어. 그래서 트라이 캐치로 우리가 잡죠? 트라이 앤 캐치로 오류가 생겼을 때 캐치가 잡죠. 그럼 이 캐치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캐치 함수에서 하는 일이 처음에 사용자한테 디버그 메시지를 알려주죠. 디버그를 뿌려주죠. 그런 다음에 사용자한테 알려주죠. 오류가 생겼다는 텍스트 박스. 그래서 디버그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화면에 텍스트 박스를 뿌려줘요. 이게 순서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렇지만 디버그 하는 거하고 화면에 뭘 뿌려주는 것은 연관성은 없는 거죠. 맞죠? 디버그 뿌려준 거하고 화면에 물론 디버그 메시지를 화면에 뿌려주지만 그 두 개는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할 때 이제 절차적이다. 순서적으로 디버그가 찍어주고 그 다음에 화면에 출력하는 게 순서적으로 일어나요. 그렇지만 그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작업들이 연관성이 강하면 순차적이고 순서적으로 일어나지만 두 개의 관계가 그렇게 뭐 기능적으로 그게 큰 연관성이 없다. 이 절차적이니까. 아시겠죠? 통신적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건 이제 통신적 가면 다시 설명드릴 거고 일시적으로 그 논리적 아까 이게 논리적 if 뭐 스위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연적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제가 결합도는 맞추기 쉬워요. 왜냐면 결합도는 솔직히 응집도보다는 머리에 잘 들어와요. 근데 응집도는 힘들어요. 그래서 펑셔널, 기능적이 그 기능에 맞는 애들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가장 좋다.
그 다음에 순차적이 있는데 순차적도 순서적으로 하는 것도 두 개가 있다. 시퀀셜이 있고 프로시저가 있는데 시퀀셜이 연관이 있는 순서고 절차적이 연관 없는 절차 순서다. 그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들어온다. 이 정도만 알고 쓰면 돼요. 그리고 논리적 이 부분은 이제 다음으로 풀어보시고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능적, 순서적 시퀀셜이 있고 프로시저이 있는데 시퀀셜이 연관 있는 시퀀셜이고 프로시저가 연관 없는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외우시면 편하죠. 이제 그래서 하나씩 이제 들어가 보죠. 기능적. 모듈 내부의 모든 기능 요소들이 단일 문제와 연관되어 수행될 경우 모든 명령이 한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 작업을 수행, 코사인 계산 같은 거. 코사인만 계산하는 거죠. 순차적, 시퀀셜, 응집도. 한 활동의 출력이 다음 활동의 입력으로 사용. 리드하고, 맞죠? 그 다음에 처리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 하는 거. 응? 이거. 연관 있잖아요. 이런 것들.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능. 이게 이제 응집도, 순차적으로. 시퀀셜. 파일에서 데이터를 한번 읽었죠? 읽은 후에 처리해야 되잖아요. 이 순서가 있잖아요. 통신적 응집도. 서로 다른 기능이 동일 자료를 사용하나 처리 순서는 상관없이. 자, 처리 순서가 있는 것이 순차적과 프로시저 말했죠. 절차적. 순차적과 절차적이 있어요. 얘는 서로 다른 기능이 동일 자료를 사용하나 처리 순서는 상관없음. 모듈의 모든 기능이 동일한 데이터 구조를 참조하거나 스택, 어레이, 스택과 어레이를 참조하거나 업데이트, 얘를 업데이트하거나 이런 경우 이때 이게 모듈은 통신적 응집력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열 또는 스택에 정의된 함수 집합. 그러니까 배열이나 하나의 배열, 어레이 이 하나의 어레이를 처리하는 함수들 그리고 스택에 정의된 스택도 하나를 처리하는 함수들 팝, 푸시 이런 것들 이것들이 커뮤니케이션, 통신적이라는 거죠. 정말 저도 이거 보고 연관성이 안 일어나고 공부하고 며칠 지나면 다 까먹어요. 그렇지만 어떻게든 이 연관성을 머리에 집어넣으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가장 큰 게 뭐냐면 응집도는 헷갈려요. 그렇지만 펑셔널 같은 기능 이게 가장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시퀀셜 순서 있게 하는데 연관 있는 순서 그 다음 프로시저 순서가 있는데 연관 없다. 연관성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크지 않다. 그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스택 어레이 이걸 가지고 작업하는 함수들 이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있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문제를 맞추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절차적 모듈이 다수의 관련 기능을 가질 경우 모듈 안에 구성 요소들이 그 기능을 순차적으로 수행한다. 시퀀셜하고 똑같아. 그렇지만 연관성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관련 없는 기능 요소가 별된 순서로 수행한다. 순서적으로 수행한다. 두 개가 있잖아요. 시퀀셜 하고 프로시저 이 두 개가 있잖아요. 시퀀셜이 연관이 있는 거 얘는 연관이 없는 요소들이 서로 관련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순차, 응집력과 유사하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얘는 스택, 어레이를 가지고 작업하는 함수들 이런 것들 감리사 2012년 34번 문제입니다. 모듈의 독립성을 측정하는 데 있어 응집도는 모듈 안의 요소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다음 설명은 어느 응집도를 나타내는 것인가? 한 모듈 내에서 다수의 기능 요소들이 배열된 순서대로 수행 순서대로 수행된다. 이러면 두 개요. 시퀀셜 아니면 프로시저 두 개죠. 순차자, 절차냐 순서냐, 절차적이냐 한 기능 요소에서 다음 기능 요소로 자료가 아닌 저어가 넘어가는 경우 두 개가 그렇게 크게 연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맞죠? 한 기능 요소에서 다음 기능 요소로 자료가 아닌 자료가 넘어갔으면 뭐예요?
시퀀셜이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서는 시퀀셜을 안 넣었어. 이분은 정말 많이 봐주신 거예요. 여기다 시퀀셜 넣고 프로시저얼 두 개 넣어버리면 헷갈렸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걸 뺐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이거예요. 맞죠? 근데 데이터를 넘겨줬으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시퀀셜인데 제어가 넘어가는 경우는 이제 연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라는 거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죠. 일시적, 시간적 응집도. 모듈의 기능 요소들이 같은 시간에 모두 실행돼야 된다. 각 기능 요소가 순서 상관없이 커뮤니케이션. 맞죠? 순서 상관없는 거.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템포럴. 시간적. 이 두 개가 순서 상관없고 순서가 상관이 있는 게 시퀀셜. 프로시저. 맞죠? 시퀀셜 프로시저. 순서가 상관없는 게 커뮤니케이션, 템포. 이 두 개죠. 얘는 어레이, 스택. 이 공통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하는 함수들. 얘는 순서 상관없이 특정 시점에 반드시 수행되는 기능들이 모여있는 경우.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이거네요. 열린 파일이 닫을 때 예사항이 발생한 후 호출되는 함수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오류 로그를 작성하고 사용자에게 알리는 기능이 순서에 상관없이 수행됩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수행되잖아요. 이게 이제 템포럴. 시간적, 템포럴, 일시적. 템포럴, 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템포럴. 맞죠? 순서에 상관없이 무조건 호출돼야 된다는 거지. 자, 논리적 응집도. 이게 많이 나왔죠. 이게 로지컬. 논리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서로의 관계는 밀접하지 않다는 거죠. 유사한 성격을 갖거나 특정 형태로 분류되는 처리 요소들로 모듈을 형성하는 경우 모든 마우스 및 키보드 입력 처리 루틴 그룹화. 다 그렇고 로지컬은 이거죠. 결합도에서 컨트롤, 스위치, if. 응? 맞죠? 결합도에서는 이건 컨트롤이라고 부르죠. 타입 가지고 결정을 하잖아요. 타입 가지고 결정하죠. 맞죠? 이건 컨트롤이죠. 응집도에서는 로지컬이라고 불러요. 로지컬. 아시겠죠? 이런 문제가 많이 나요. 로지컬. 응집도에서는 로지컬로 불러요. 이렇게. 스위치. 왔던 거 가지고 스위치. 이렇게 하는 거. 아시겠죠? 자, 우연적 응집도. 모듈 내부의 각 구성 요소들이 서로 관련 없는 요소들만 구성된 경우. 논리적 응집력과 유사하지만 논리적. 활동이 동일한 유형이 아니며 모듈을 수정할 때마다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다. 유틸리티 클래스. 이 클래스는 퍼블릭 스태틱 함수의 컬렉션을 포함하며 다른 클래스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클래스의 변경사항은 이 클래스를 액세스하는 다른 클래스에도 영향. 이 우연적 응집도가 뭐냐면 뭐 많은 예를 들 수 있겠죠. 많은 예를. 제가 하나 끄집어낸 게 이거예요.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 우리가 util.class라는 거 만들잖아요. 유틸리티. util.java. 보면 이 파일에는 유틸성 함수들이 선언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폰 정보, 폰 인포, 인포 이런 거 하고 와이파이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을 util.java에 막 집어넣잖아요. 이 연관 없는 애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util.java 클래스, util.class가 어떤 뭐 와이파이에 관련된 것들만 있다든거나 네트워크 관련된 기능들만 있다든거나 폰 정보를 가져오는 기능들만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상관없는데 유틸 안에 폰 정보 가져오는 것도 있고 와이파이 가져오는 것도 있고 네트워크 가져오는 함수들이 여러 개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수히 많은 곳에서 얘를 호출하는 거죠. 이러면 프로그램하기 힘들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지 말고 폰 util.java에서 폰 인포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 util.java에서 와이파이 관련된 것들 구성하고 네트워크 util.java에서 네트워크 관련된 것들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우연적 응집도는 이런 예를 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됐는데 제 이제
오시면 한번 광고 한번 클릭 한번 꾹 해주시고요. 그 유튜브 동영상 보면 밑에 광고 있잖아. 그 광고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아직까지 저를 서브스크리브 그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 있잖아요. 구독 버튼 한 번 누르시면 구독 되잖아요. 그거 한 번도 안 누르신 분은 한 번 눌러주셔서 제가 구독수가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좋아요도 한번 클릭 한번 해주시고 한 번씩만 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